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하실 때 오늘 설명 들으시고 가셔서 일단은 아이의 상태 컨디션부터 좀 점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6학년, 네? 6학년 어머님. 중1. 아, 그러면 중1은 올해 딱 1년만 다니면 돼요. 네, 이유는 그 이제 학교에서 영재원을 다니는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추천서가 많이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추천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인성 파트는 일단은 회장 선거. 네, 그거는 뭐 불보듯 뻔하고, 일단은 그거가 지금 다시 제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2005년, 6년 정도의 그 이제 시스템으로 다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학원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이가 뭔가 이제 좀 잘한다라고 하는 걸 학습적으로 관리해주는 느낌은 네, 학교에서는 영재원 툴밖에는 없어요. 왜냐면 최근에 들어서는 애들 숫자가 저희 때보다는 인원수가 훨씬 줄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60명, 70명이 돼도 선생님들이 누군지 알고 다 기억을 했는데 요새 선생님들은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20명 안쪽에 있는 그 그룹의 애들도 아이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면 네, 그 안에서 이제 쓰는 거를 도와주는 정도인 거지,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신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그냥 이제 조금 아이가 활동적으로 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과목 선생님들이 오히려 좀 더 많이 아시고, 담임 선생님들은 이제 그 안에서 아시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영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안 하고요. 네, 중등영재원인데 서울대하고 연대 쪽 중심으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머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일단은 어제까지는 세 분 이야기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정리하니까 9분이더라고요. 원래는 저희 중등영재원은 참석자 인원을 기대를 안 했어요. 이유는 중등영재원은 급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8월 달이 돼야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초등영재원하고 중등영재원을 저희가 나눠서 한 이유는 중등영재원의 포커스가 이제 좀 달라졌죠. 영재원 포커스가 달라진 이유는 일단은 어머님 하나의 그 약간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인천 쪽에 인천 과고라는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인천 과고가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정보 쪽에 있는 부분의 인원들을 대거 뽑기로 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게 영재 학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과학고등학교에서 정보 쪽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뽑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모집 요강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밖으로 공지는 안 되는데, 인천과고가 그런다고 하면 한성과고하고 세종과고도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학고등학교가 이제 그 중요해지는 입지의 그 이제 상황은 일단은 과학고등학교 지금 한성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의대 지원이 네, 가능해요. 영재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를 가서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성과고 쪽보다는 저희 서울 쪽에서는 세종과고 쪽 지원을 많이 하는 추세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하실 요량이라고 한다면 이 추이를 절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 중에서는 인천예술 이제 영재학교가 이제 그 정보 쪽 추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제 열어놨죠. 근데 이제 그걸 수학하고 과학 쪽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기 영재 같은 경우에는 한과영에서 정보 쪽을 갖다가 빼와서 실질적으로 경기 쪽에 관찰 추천 전형을 정보 10명을 갖다가 지금 선발을 하기로 했는데, 인원은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 공지를 올리고 나서 그 영재원 TV의 그 채널에 나온 내용을 보고 문의를 주신 분들만 20분이 넘어요. 네, 근데 그 애들 실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재원 순위로 따지게 되면 한양대 영재원 출신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양대 쪽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코딩이나 아니면 이 C 언어 쪽에 굉장히 이제 퀄리티 있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그 부분들에서 영재원에 대한 선호로 정보 쪽 영재 학교를 만약에 노리신다고 하면 한양대 영재 학교는 적어도 이게 영재원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C큐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특히 정보 올림피아드로 승부 보려고 하면 어머니 안 돼요. 왜냐면 정보 올림피아드는 기본적으로 그 경기 영재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방향과 달라요. 경기 영재는 문제를 이미 줬어요.
특히 문제의 출제 범위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정보교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이트를 만들어 놔서요. 거기 경기 영재 학교에 다니는 애들하고 똑같은 동등 범위 내에서 로그인해서 가입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미 제공을 갖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 범위가 너무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면 할수록 그 추천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가볍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양상을 저희가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코딩 학원들 어머님 잘 아시겠지만 코딩 학원들은 몇 개월 다니면 배울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가면 올림피아드나 아니면 탐구 위주로 가죠. 근데 대부분들은 지금 좀 하는 애들은 GPT 가지고 자기가 직접 코드랩 짜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원에 대한 부분만 이제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코딩 쪽은 실제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단계에서 막히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이 나중에 이제 그 한계를 느끼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엄마 나 수학이나 과학 쪽으로 돌릴래.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재학교의 그 일단 기본적인 맥락의 시험 범위는 중등 심화까지라고 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문제가 되는 건 고등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일단 합격이 중요한 거지 가서의 상황은 그 이후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어머님 진짜 난감히 하는 건 가서 이제 실제로 겪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애로점에 대한 걸 요새 견딜 수 있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멘탈 자체가 너무 약해요. 제가 요새 그 어머님들 상담하면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뀐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애들이 공부도 좋지만 정신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단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저 5년 딱 그 앞에 애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머니 죄송하지만 너무 못해요. 왜 못하냐고 하면 예전에 저희가 똑같은 수업을 지금 계속 저희들도 강사니까 앵무새처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개념의 툴을 지금 애들은 어머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낮춰야 돼요. 그래서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춰야 되냐면 중등 그 기본하고 심화 과학 수업을 할 때 그 쉽게 말하면 마찰력에 대한 일해양하고 뭐 중력에 대한 일해양 이게 일과 에너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에서 저희가 조금 심화가 들어가면 사인 코사인 부분 예전에 그거 모르더라도 설명해 주면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할 때 조금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속간에서 골라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조금만 난이도가 올라가도 힘들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수업에서 빠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 스스로들이 조금 애들한테도 이제 맨 처음에 동기부여부터 하고 수업을 갖다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애들한테도 정신적인 승리를 해야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할 수가 있다. 어머님 지금 현재 애들이 요새 애들은 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 바로 앞에 계신 지금 고등학생들은 내가 뭔가 할 수가 없으면 편의점 알바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편의점 알바해도 어머님 진짜로 급여가 250이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급여만으로 따지면 사회 뭐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는 급여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편의점 알바해서 돈을 벌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어른으로서 뭐 모르는 게 아니니까 답변을 하기가 참 그래요. 근데 요새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안 통해요. 근데 돈은 벌고 싶어 해요. 어머니 사는 데 있어서 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당연시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는 어머님 저희가 이제 그 취업률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취업률이 가장 높은 나이가 나이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 이번 달에 그 발표가 된 거거든요. 어머님 몇 세일까요? 취업률이 가장 높은 나이. 26세? 네? 26세. 아우 어머님 60세예요. 네, 이게 지금 왜냐면 저희가 나이가 이제 늙으면서 일을 놔야 되는데요. 일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60대의 그 취업률이 가장 높아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 60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급여가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거를 애들이 안 해요. 그래서 경험치에 대한 부분의 그 부재가 불러올 수 있는 그 자리를
애들이 차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적 구조의 문제까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의대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의대가 인원 더 뽑아도 상관없어요. 왜 의료 시설이 좋아지는 거는 더 있고 사실 그 의료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이제 가서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못하면 애들 대학병원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개국 못합니다 절대. 개국했다가 어머니 한 번 깨지는 돈이 10억 이상 깨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개국해요? 어머님들이 다 개국해서 병원 해줬는데 1년 만에 오면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병원의 그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의대 정원은 늘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이제 외부에서 놓고 보는 시각으로 하면 오히려 영재원 쪽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의대를 가고 싶으면 전공을 하나 더 해.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머님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 가 있는 애들이 그 부전공을 갖다가 할 때 저희가 일반 학교는 전공을 2개까지 하잖아요. 전공하고 부전공. 근데 카이스트 애들은 3개, 4개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카이스트 애들의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속도와 여력이 걔네들은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대에 가게 되면 그 의사로서의 공부만 계속 지속을 하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없죠. 근데 이제 지금의 그 부분에서 만약에 영상학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코딩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호해요. 얼마 전에 서울대 생물학과에서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서울대 생물학과에 갔는데 이제 대부분 애들이 영재고 출신자 아이들은 그 수가 좀 적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반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코딩을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야 너는 코딩까지 잘하는구나 해서 걔는 어머님 너무 이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선호도가 완전 달라진 거죠. 영재학교나 과고 출신자가 아니라 코딩을 할 수 있는 아이의 그룹이 훨씬 이제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코딩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도 안 배웠으면 여러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제가 영재원 때문이라도 코딩의 그 적기를 5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머님 더 낮아져가지고요.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어머님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자녀들이 있으시면 지금은 초딩에서 뭐 블록 코딩이나 이런 것도 좋으니까 코딩에 약간 접근을 좀 시키셔야 나중에 좀 부드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딩을 못하면 학교에서 수행평가 자체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 고등통합과학을 세우면서 언남고를 하고 있는데요. 언남고는 정보교과에 어머님 책이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애들이 시험을 갖다가 본 애들 중에 그냥 가볍게 가서 한 애는 그냥 정보교과를 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코딩을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자기가 컴공 쪽 전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친구는 100점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 100점이 안 나오니까 등급 차이가 확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를 좀 답습할 수 있게끔 뭐 수학과학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정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도 괜찮으니까 영재원에서 가볍게 이렇게 하면서 좀 학문적으로 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중등 영재원을 선택을 하실 때는 영재원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은 여기 작년에 여기 많은 인원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아이들이 있는데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저희 재원생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대학부설에서 저희 쪽하고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영재원에 대한 부분에 이제 가고 싶으니까 교육청 영재원 수업 들어와서 했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있고 여기 지금 경기초 같은 경우는 한반 팀 수업으로 지금 들어와서 수업 듣고 있는데 얘네들은 가볍게 가서 영재교육원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별도의 다른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87명이고요. 작년 결과인데 이거는 뭐 대치동에선 단일학원으로서는 최고의 결과죠. 그리고 이제 중등 영재원은 28명. 근데 중등 영재원이 전체 합격자의 인원수보다 적은 거는 초등 영재교육원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현장 수업 진행한 거는 총 22명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합격한 친구는 21명입니다. 한 친구 왜 떨어졌을까요, 어머님? 제 한 친구 떨어진 친구는 가슴 아픈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수업을 오래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업을 갖다가 오래 들었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진행했던 수업은 줌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한 1년 전에 이제 여기 학원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것 때문에 왔는데 지금은 이제 고등 화학 수업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수업할 때 6회 수업 중에 출석한 횟수가 없는 한 번입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뭐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다 좋긴 한데요. 이 영재원 수업은 기본적으로 딱 4회나 6회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수업에 빠지면 애를 갖다 체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체크를 못 해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애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작년에 이거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올림피아드 학원에 재작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재작년 할 때도 26명 중에 24명이 합격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그 2명 왜 떨어졌냐면 하다가 중간에 2회차, 3회차에 그만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수업에서 일단 전달되어지는 부분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 뭐 정확하게 100%까지는 맞추지는 못하지만 기출의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맞추고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요령은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뛰쳐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6명에 대한 부분은 진행했는데 6명 다 합격했고 이건 외부에서 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네, 저희가 면접은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면접 노하우는 뭐 초등, 중등, 중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등 입시죠. 입시. 그 다음에 대입에 있는 MMI까지는 면접에서는 최고예요. 네, 왜냐면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서울대 그 면접 진행하면서 거기 있는 부분에서 MMI 진행했던 여기 숙명여고 친구는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면접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이가 경험을 못 해보고 가면 면접에서 이제 탈락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명대회 입상한 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토론대회 입상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유는 어머니 명재교육원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바뀌고 있는 것 중에 글쓰기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글을 갖다가 쓰는 거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거에서 일단은 이 토론대회가 중등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슈죠. 근데 초등학생들은 서울권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토론대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지방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에서 영재 학교를 가겠다라고 해서 초등생기부를 띄는 경우에는 과학 토론대회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생기부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경우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런 대회에 들어갔다라고 생기부에 녹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상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토론대회에 임했음 이렇게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초등학생들 여기 서울권에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번에 진행했던 학교들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 적힌 학교들은 저기예요, 어머님. 저희가 개요서 작성에 대한 도움과 그리고 이제 가이드 수업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영상까지 다 찍었던 친구들이 100%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올해 결과는 100%입니다. 이 과학 토론대회는. 그래서 학교의 그 부분에서 예선, 그다음에 본선, 그다음에 서울시 예선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도움 줬던 친구들은 100%. 그리고 이제 경기 과중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15팀 중에 3팀 이제 본선 올라갔는데요. 1학년 팀은 이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의 경험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도움의 그 부분의 비중이 좀 적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영재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편하게 하는 추세들이어서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이 토론대회는 중학교에 가시게 되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자사를 가려면 이 과학 토론대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대치동에서 어머님 제일 이 토론대회로 핫플인 학교가 어딘지 아시나요? 어머니 아세요 혹시? 어머니 혹시 아시나요? 대명입니다. 대명. 대명은 21학년도에 지금 민사고 가 있는 배강민이 서울시 1등 했거든요. 그 뒤로 서울시 본선에 계속 진출합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그 1학년이었던 친구가 서울시 본선까지 올라가서 잘 했었고 올해도 지금 그 친구 또 나왔어요. 네, 근데 아마 학교에서 예선 통과해가지고 서울시 지금 예선 올라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머님 애들이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몸에 체득화되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이걸 해놓은 것이 나중에 영재고나 과학고등학교에서 뭔가 안 됐을 때 전국 단위 자사고 만약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포커스로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는 좀 힘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뭘 뜻하냐면 적극성이에요.
예, 그래서 생기부나 추천서에서 아이를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중간고사에서도 성적이 지금 중학생들은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인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2회에서 한 적게는 1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나 이런 것들 다 챙겨줬고 질의응답 다 받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했고, 저희 그 학원 시스템은 보통 2주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애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학원에 나오는 것보다 개별 공부를 하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 제 최근에 어머님 이제 그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 학원에서 내신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조금 하는 애들은 학원에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특히 고등학교에서 되게 심한데, 전일 같은 경우는 아예 학원 안 나와요. 자료만 받아가고 영상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스킵하지 않고 그걸 공부해서 내신 준비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로는 집에서 공부할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영재원인데요, 어머님. 초등 어머님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똑같이 여쭤봤어요, 어머님. 자, 이제 어머님은 이제 중학생이시니까 어머님 올해 꼭 보내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보내실 건가요? 어디 보내시고 싶으세요? 서울대하고 연대. 네. 고민 중. 쪽을 좋아해가지고. 물리 쪽을 좋아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못 잡았어요. 어머님은 어디? 저는 사실 영지원을 아직 한 번도 안 보내봤어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늦어서 중1 때라도 꼭 이제 한번 해봐야 되나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에 이제 오늘 이 분들은 이래도 제가 이래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지. 오늘 듣고서 어머님 결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의견에는 제 6대4 정도의 비율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머님이 이제 가셔야 될 학교가 어딘지를 제가 짐작을 하니까, 네, 그거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 혹시 어디 쪽? 건대문인데요. 네? 건대문인데요. 네네. 생각하고 있어요. 천천히 준비했고, 네. SW 가야 되는지, 수학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럼 일단 합쳐서 어머님 수리정보 쪽이라고 볼게요. 네. 네. 어머님은 어디? 저는 못 정했는데 공부는 수학을 많이 했는데 아이는 물리를 좋아해서 근데 아직 물리를 중등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수학은 K모를 이번에 했나요? 네. 결과 나왔나요? 작년 정도 왜 당황하고 그러세요? 어머님? 네. 자,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추천서 때문에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영재원이 이제 영재 학교 준비하는 뭐 다원이나 시리우스나 아카로드 가면 다 이제 반신반의 하는데, 왜 반신반의 하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영재원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요. 네. 왜 영재원 수업을 안 해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재원 쪽 수업이 최근에 들어서는 영재학교 시험 문제하고 같습니다. 네, 절대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 특히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저는 영재학교 갈 거면 꼭 가야 된다는 주의예요. 네, 이유는 연대영재원이 가르치는 그 학문적인 고등학교의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학원에서 못 해주는 그 학문적인 부분의 내용을 다 해주고, 또 하나는 탐구 부분도 다 다듬어줘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탐구 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 산출물 증빙자료 내야 되는데 산출물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우리는 서류를 내놓고 증빙자료가 나중에 이제 없으니까 학원 가서 빠르게 이게 뭔가를 갖다 준비해서 채우잖아요. 절대 어머니 통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어머니 뭐를 하냐면 정보하는 거예요. 왜? 정보는 빠르게 뭔가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죠? 정보로 발명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 내면 그게 발명품이라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사례가 정말 적어요. 네, 그래서 발명에 우리가 할 때 비싼 돈 주고 하면 저는 승률이 낮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년부터는 저는 거기에 정보 쪽으로 발명을 하라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저는. 네, 왜냐면 올해 이제 해보니까 저희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서 과학 쪽에 물리나 화학, 생물이나 지구과학, 환경 쪽으로 했던 자료들의 승률이 훨씬 더 높고요. 정보 쪽은 승률이 정말 낮았어요. 그래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는 발명 를 전문으로 하는 정디슨 선생님이
이제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훨씬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의 눈높이와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눈높이가 참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머님들께서 적정선에서 좀 조정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이번에 그 자녀 둘이 오셔서 어머님이 이제 그 선생님한테 맡겼는데 사실 너무 네, 좋아하셨죠. 왜냐면 둘 다 됐어요. 이렇게 얘기가 왔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맨 처음에 어머님이 하시려고 했던 건 정보 쪽 발명 그게 이제 코딩 발명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권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걸 권해드려서 진행했는데 거기 그쪽 학교가 워낙 많이 나오는 학교여서 일단 그 친구가 된 거는 진짜 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중에 중등영재원 간다라고 하면 산출물 그 하나로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산출물이 최근에 바뀐 거는 발명 산출물이 많고요. 그리고 전람회 산출물이 적어요. 이유는 전람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한과형에서 그 물리, 뭐 화학, 생명 이게 다 있을 때 정보를 뺐잖아요. 그 이유가 애들이 10명이면요. 정보 산출물이 9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갖다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만든 거에서 조작한 거에서 그냥 끝나는 요약서들이 너무 많아서 그 과학적인 원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 평가자하고 저희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입시 때문에 중등 영재 교육원은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초등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에 그 입학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할 때는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보다요 비강남권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이 합격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올해 그 초등학생들 중에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내가 4학년, 5학년인데 수상, 수하 이렇게 K모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서울교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네, 왜 그러냐면 영재교육원에서 그 친구들을 원하지 않아요, 어머님. 시험은 잘 봤을지 모르겠으나 왜 원하지 않냐면 걔네들이 영재교육원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커리큘럼에 맞는 애들을 선발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재교육원은 너무 이제 높이 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다져주고요. 근데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는 거의 이게 균형이 좀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영재교육원의 그 수업 자체에 대한 이 장점이 매우 부각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누른다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애가 못 자라는 게 아니라 다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그 영재학교에서 기출문제 풀 때 애들이 좀 당황스럽지 않게 좀 점잖게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좀 생겨요. KMO 했다라고 해서 거기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머님은 나중에 중학교로 어디로 가게 되나요? 아이가? 여기 어디요? 단대? 대청이요? 대청이면 수학 점수는 초반에는 큰 상관이 없겠네요. 단대가 안 걸리게 정말 다행이네요. 여학생인가요? 단대는 KMO 그 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수학 점수가 어머님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 많이 잘 안 나오면 50점대 보시면 됩니다. 평균. 네. 그러니까 근데 어머님 여기 대치동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왔는데 고등학교에서 수학이 어머님 60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지금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수학을 지금 다 뭐 수하, 수원 이렇게 나가는 애들인데 내신에서 그렇게 수학이 나와요. 네. 근데 애들은 이제 그러면서 수학 진도는 그렇게 나가 있는데 멘붕이 오니까.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보면 참 이게 다져진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아닌데 다져진 게 부족하니까 진짜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은 특히 중등 영재교육원은 서울대 쪽은 탐구고요. 그다음에 연대 쪽은 이제 교과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준비나 의예과 쪽을 만약에 지원을 하실 경향이라면 오히려 연대를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등영재원 같은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중등영재교육원은 강남권이 거의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대를 제외하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학생들이 거의 한 70%입니다. 완전 휩쓸었어요. 특히 이번에 그 졸업한 중학교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대 영재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아이들 자체가 지금 중학교에서는 탑이에요. 그러니까 1, 2, 3학년을 통틀었을 때 제일 잘하는 학년입니다. 근데 올해 3학년이 빠지게 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현재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 걔네들은 영재고에서 조기 입학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네, 왜냐면 3학년이 그렇게 잘합니다. 지금 이게 3학년에 빠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오면 지금 현재 중3보다 중2가 더 잘하기 때문에 얘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조기 입학을 갖다 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영재고 원서를 넣으면 조기 입학하는 그 사례가 지금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 중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해야 될 초등학교 6학년이 영재고 입시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다라고 하면 네, 좀 마음을 좀 완전히 이제 비우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그래서 현재 이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졸업을 해야 중학교 입학할 중학교 1학년,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현재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현재 그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지금 잘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강남권이 휩쓸었다는 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애들이 이제 그 확실히 진도가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연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 그 문제를 갖다가 제시한 것들을 풀려면 아무래도 강남권에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이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애들이 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다 그냥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저희 그 수업 듣는 친구 중에 그 중계동에서 좀 멀리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수업을 들어오는데 여학생인데 과학 수업을 들으면 이제 재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학교 가면 선생님 좀 고민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학교에서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네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왜냐면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좀 그거를 좀 감안하고 어차피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다독거리면서 가는데 학교에 가면 자기가 뭔가 책을 펴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있는 친구들이 입시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빠른 상태라 입시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신 목표를 갖다가 내가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부분에서 결과가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네. 일단은 중등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아까 저 어머님께 제가 학교를 여쭤봤던 거는 일단 학습적인 성향도 중요하고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어머님 영재학교 준비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세요? 어머님, 네. 어머님도 두 분? 어머님 K모 왜 하셨어요? 보내고 싶은데 애가 따라올지라 잘 그건 애한테 맡겨야죠. 그걸 우리 어른들은 네 어머님 예전 같이 이렇게 그 저희가 판단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게 순간 크잖아요. 근데 그 순간 크는 거를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른들이 못 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애들을 어머니 조금 이렇게 가까이서 너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떨어져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영재고 보내시고 싶다고 하면 학습적인 성향에서는 어머니 100% 그냥 연대 보내시는 게 맞아요. 네, 저는 진짜로 연대가 영재교육원의 그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영재고 합격률이 너무 좋아요. 네,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영재 학교를 갖다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영재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 거쳐가야 될 엘리트 과정에서는 네, 연세대가 일단 최고예요. 서울대는 왜 그러냐면 서울대는 탐구 쪽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해서 이게 다듬어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서 이제 탐구 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어머님 좀 잘 아시겠지만 학습의 선행 지수가 빠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전체적인 거에 공부는 하지만 저희가 배우고 있는 고등 커리큘럼하고는 조금 약간 내용이 달라요. 네, 그래서 학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탐구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그런 것들을 1년의 과정으로 하시고 나중에 사사 과정까지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의 어떤 수행평가 능력이나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 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려고 한다면 서울대 영재교육원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단, 저기는 달라요. 그 수학은. 서울대 수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K모를 했던 친구들이고
K모에 있는 그 부분에서 입상자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수학은 예외입니다. 근데 서울대 과학 쪽은 네, 이게 수학하고 좀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연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수1부터 수업이 시작합니다. 영재원이. 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원, 화원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알고 계시면 중등이 안 되어 있을 때 고등부터 가게 되면 낭패를 보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중등 영재원은 초등 영재원보다 종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학부설하고 교육청 외에 과고부설 영재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 과고부설 영재교육원은 서울과고도 있고요, 한성과고도 있고요, 세종과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추천 안 합니다. 네, 이유는 저의 경우에는 경험담으로 여기 과고부설 영재교육원을 나와서 영재학교 지원을 했을 때 붙을 수 있는 확률이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추합니다. 네, 왜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면 트라우마인데요. 애들이 보여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애들이 그 공부를 그래도 성실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외부에서 그렇게까지 했던 애들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좀 가서 뭔가 이렇게 좀 득을 보려고 가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득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갈 거면 차라리 교육청 영재원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첫 번에 막 가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의지가 막 불타올라서 뭔가 이거 도전을 갖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과고부설 영재교육원은 그런 입장에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중등대학부설 영재원은 일단은 어머니 여기 영재학교하고 과거의 입시 자료를 일단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다니면 추천서하고 증빙자료 넣기가 너무 편해요. 네,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 이제 서울시에서 어머니 학생 인권조례 폐지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학교의 추천서의 역량이 훨씬 강화가 됐다는 표현을 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된 게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이긴 한데, 일단 그 부분에서 그거에 선생님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학교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머님. 네, 추천서 쓸 때 어머니 추천서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으시죠? 근데 추천서를 거절합니다. 네, 이유가 딱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학생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다른 선생님들을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서울대 영재원은 일단은 탐구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연세대는 고등학습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양대 영재원은 올해 만약에 지금 이제 새로 오픈이 되게 되면,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오픈할 줄 알았더니 안식년 끝나고 오픈을 안 했어요. 재정 지원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만약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오픈이 되면 한양대 영재원에서 금융공학이라는 그 부분의 타이틀을 냅니다. 근데 금융공학이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원에 있는 거는 한양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그 서울여대에 있는 그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정보영재원인데요. 걔네는 암호 기술이 특화되어진 영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면 서울여대 영재교육원 출신자들이 아까 같은 관찰 추천 전형을 갖다 했을 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한양대 영재원이 있는데, 이 영재원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정보영재원 추천을 갖다 드린다고 했을 때 사실 한양대에서 예전에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맨 처음에 뽑을 때는 이게 너무 애들 수준을 모르니까 쉽게 생각하고 뽑았어요. 근데 한 2, 3년 차 되니까 애들이 이제 걸러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나 봐요. 뽑는 문제 난이도가 확 높아졌습니다. 초반에는 마방진 가지고 뽑았어요. 어머님 알고 계시나요? 네, 근데 지금은 마방진 가지고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문제 퀄리티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오히려 연대 쪽에서 나오는 수학 기출 문제보다 문제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정보하고 수리를 둘 다, 여기 수학을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정보 관찰 추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두 군데보다는 한양대 영재교육원 쪽으로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연세대는 수리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수리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대 수리 정보는 기본적인 부분의 패턴은 서울교대보다는 좀 단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리 정보 쪽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갔을 때 탐구 프로젝트에 관련되어진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오히려 이런 한양대 영재교육원 쪽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쪽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한양대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거는 최근에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아주대 영재원이 네, 정보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영재원 아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과형이 바뀌는 시점에 그거를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연결 루트가 이제 이게 하나의 노드로 그냥 자리 잡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 세대, 그 어머님 자녀들 세대는 27학년도에 AI 영재학교가 이제 오픈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오픈이 되게 되면 정보 쪽에 있는 인원은 더 많이 될 거고 앞으로 나라의 어떤 뭐 이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인재를 배출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정보 쪽에 있는 인재가 몇 명이나 있는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뭐 한과형처럼 순수과학을 하는 데는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서과형의 정보 쪽 하는 애들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 정보 쪽 하던 애들이 이제는 그 부분에서 정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꺼내놓고 실질적으로 과목으로 운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고등학교가 따로 이제 생기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월페이퍼 그거를 만든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그걸 만든 게 이슈가 돼서 고등학생들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다가 만드는 게 나라의 정책이라고 본다면 모든 학교에 그런 특성화되어진 부분들을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컴퓨터 공학이나 전자공학 쪽을 가려면 저기를 해야 돼요, 어머님. 코드페어라는 대회가 있어요. 전람회만큼이나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코드페어 1등은 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네, 어디를 찍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있는데 그 코드페어 1등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영재고 이슈를 안 거치고도 네, 충분히 네, 대학을 갖다 지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대회의 이슈가 예전보다는 많이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대회는 정보 쪽 관련해서 코드페어가 가장 이제 큰 대회이고 그 대회 하나 섭렵하는 걸로 해서 어머님 애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때 코드페어의 유혹에 이끌려서 네, 그거에 대한 부분에 너무 집중을 안 하시도록만 해주십시오. 이유는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이번에 그 정보올림피아드 보고 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초등하고 중등하고 문제가 아마 교차가 됐던가 봐요. 그거 가지고도 또 이슈가 있고 정보올림피아드는 매년 오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제자, 부산에 있는 제자가 이 친구는 학원을 안 다녀요, 어머님. GPT로 코드 공부를 해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모의고사까지 싹 다 봐서 은상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그래서 은상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당연히 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아쉽게도 이제 그 결과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약을 치는다는 의미로 쓰는데 학원을 좀 다녀야 되지 않겠니? 혼자 하는 거에 한계가 온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학원에 살짝 그래도 좀 얹어주고 한 1개월이나 2개월이라도 좀 이렇게 코칭이 들어가면 걔는 더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시기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네, 꾸준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산에는 영재교육원에서 정보 쪽이 약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정보 쪽에 대한 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쉽죠. 학원도 네, 안 가려고 하고 영재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서울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중등 쪽에 하나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영재원을 2개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네, 수학하고 과학하고 발명 말고요. 여기 정보 말고 발명 영재원이 또 있어요, 어머님. 네, 근데 발명 영재원은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단 1명만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제의를 받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 보내세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 발명에 뭐를 가르쳐 주냐면요. 코딩을 가르쳐 줘요. 네, 근데 그게 발명 센터에서 정형화되어진 그 메이커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일반 코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요새는 이제 여기 주변에 뭐 땡땡 랩실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그 원장님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D랩? 네, 근데 D랩에 그 3D 프린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랩실이 있다면서요, 어머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한테 이 지역에서 환원시켜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뭐 가서 진짜면 저는 굉장히 네,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애들이 그런 거에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부담이 돼서 이용을 못했던 거를 한번 해보면 네, 그게 사실 아이들 경험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좀 뭔가 이렇게 해보고 가서 뽑아보면 훨씬 더 나은 환경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그 아이하고 얘기해서 배우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내 거를 이렇게 좀 찾아가는 걸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영재교육원에서도 그런 3D 프린터는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자, 그래서 일단 중등은 아무래도 대학 부설보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좀 난이도는 낮지만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쉽게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부설 영재는 네, 제가 여기서 써놨죠, 어머님. 네, 여기서 입시에 유리할까? 네, 근데 여기서 이 대비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운영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입결에 큰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유는 네, 진짜 이거는 퀘스천이긴 하지만 저는 안 보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여기가 만약에 합격률을 높여줄 수 있는 도구라면 네,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보낼 건데 사실 좋은 경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비추하는 단계입니다. 이거 과거부설 영재원에서 들으면 되게 불쾌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입시 학원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입결을 네,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의 그 합격자들은 일단 저는 수업적인 안정감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적인 안정감이 있고 불안 요소를 좀 이렇게 넌지시 좀 이렇게 해보려고 주어도 애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에서 시작이 빨라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못할까봐 그 가지는 불안감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은 준비했던 애들은 실력도 사실 좋고요. 활용도 진짜 잘합니다. 이번에 그 토론대회 지도할 때도 그 영재원 지금 현재 들어갔던 애들 지도하는 거는 좀 쉬웠어요. 수업이 원래 토론대회 할 때 4회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한 번, 두 번이면 다 돼요. 그래서 수업도 가볍게 네, 핵심 부분만 이게 찔러줘도 사실은 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아이들. 네. 그리고 일단 뭐를 잘하냐면 언님 발표를 잘해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발표 면접이 엄청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발표하고 면접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만 하더라도요. 그건 어디 돈 주고도 못 배워요. 언님. 스피치 학원 간다고 해서 발표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지금 저희 뒤에서 지금 이 촬영해 주시고 계시는 저 복PD님,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이 애들 이거 사실 이거 영상을 찍어줬거든요. 근데 찍어줬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보는 시각과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들 훈련시켜줄 때 이런 부분에 제스처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애들로서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안 서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어떻게 하죠?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은 손 쓰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이렇게 앞으로도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보일 때 얘네 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론대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는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지필평가 문제에서 보통은 저희가 원하는 답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답을 적을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건 상대방이 그걸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답을 적어야 돼요. 네. 근데 애들은 이제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답을 풀고 그냥 끝내는데, 서술을 안 하면 어머님들은 서술 안 한다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답을 딱 적으면 이제 상관이 없어요. 연대는 애들이 서술을 안 하고요. 답만 적어도 맞게끔 해줘요. 네. 근데 서울대는 안 그래요, 어머님. 서술 과정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 임의적인 부분에서 그걸 서술을 하면, 10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맞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유는 상대방이 납득을 할 수가 있는 답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영재학교 준비할 때도 그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의 형태를 고민해서 적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애들이 확실히 영재원 쪽 관련된 애들이 쓰기 연습이 잘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코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적을 때도 사실 영재원 출신자들이 자기소개서 적는 것과 영재원 출신이 아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적어오는 거는 이게 구체적이냐 구체적이지 않느냐 이거 딱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저희가 뭐 찍신처럼 맞추는 게 아니고요. 뭔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다 영재교육원 출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이 얘기 넌지시 물어보면
어머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가볍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여서 어머님들이 아이들 영재교육원 볼 때는 이렇게 글쓰기나 이런 것들의 능력도 같이 여기서 다 경험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최근에 이제 보강한 거는 실험 기자재를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탐구를 할 때도 웬만한 설비가 다 있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수준을 영재 학교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대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났던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맞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대 영재교육원 수학하고 과학 부분은 좀 다른데요. 수학은 뭐 이제 회차가 딱 한 번 지원에 한 번으로 끝나는데 과학은 물화생지 부분에 대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이 있어서요. 인원이 만약에 거기서 비워지는 경우에는 그 지망의 순서대로 점수대별로 네, 이거를 학생들이 네, 들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서울대 영재교육원에서 인원이 누수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서울대 영재교육원은 사실 그 재정 지원 때문에 이거를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국립이기 때문에 한양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 사립이잖아요. 그 영재원 하나가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1년에 한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근데 작년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밖에 받지를 못해서 오픈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실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서울대는 걱정이 없지만 다른 영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재정 지원이 안 될 때는 이게 닫아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장학습 수준은 네, 얘네들은 보통 이제 수상수화가 다 끝나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반에서 수학 수업을 들었던 애들 그 진도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제일 낮은 애가 수상 나가고 있는 애였고요. 네, 좀 빠른 애가 수투 나가고 있는 애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학 심화 같은 경우에는 중등과학 심화 정도만 해도 네, 충분히 문제를 갖다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중등과학 심화를 했어도 고등과학을 나가고 있어도 글쓰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좀 이렇게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학은 답만 적어도 되는데요. 과학은 글쓰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수상실적 어필이나 이런 것들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필평가하고 산출물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은 조금 다릅니다. 네, 서울대는 산출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독서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책 3권에 대한 선별이 있는데 책 3권 선별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연습 삼아서 해보신다고 되면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두 개가 다른데 어머님 양쪽을 다 지원하시면 좋겠어요. 이유가 서울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는요. 이걸 작성을 해 놓으시면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따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진짜 똑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이 부분에서 이제 합격률을 갖다가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고등학교 관련해서 공부를 갖다 시켜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창의 수업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융합 수업으로 좀 자연스럽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한번 어머니 문제를 보실게요. 네, 서울대 영재교육원 작년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냥 저희가 보통 이제 제동거리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어머님 저희가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 30km/h의 미만 속도로 달리도록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어머님? 사고가 날까봐 왜 그런 걸까요, 어머님? 자동차가 어머님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가 500kg이거든요. 그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2톤이에요. 네, 근데 똑같은 속도로 와도 레인지로버가 튕겨나가는 힘이 4배예요. 근데 속도가 붙으면요, 그게 36km/h가 10m/s인데요. 그게 운동 에너지로 계산하면 2배, 제곱이에요. 네, 제곱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튕겨나가야 되는 부분의 힘이 내가 많이 튕겨나가면 이게 충격이 조금 덜한 거지만 많이 튕겨나가지 못하면 그 충격을 누가 받죠? 다? 받친 사람이 받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피떡대는 거죠, 어머니, 진짜로. 네, 사고가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를 서서히 달리도록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원래 진짜 과학적으로 하게 되면 자동차 중량에 따라서 속도가 더 늦춰져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근데 서울대는 이런 것들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수업 시간 해보지 않은 애들은 이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 작년 그 이제 경쟁률이 이제 좀 다르죠, 어머님. 일단은 수학하고 수리정보 과학융합인데 선발 인원은 네, 과학이 훨씬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원자가요. 서울대 영재교육원 수학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리정보 쪽은 예상외로 인원이 더 많이 몰렸던 터가 있고, 이유가 그 서울교대가요. 이제 모든 중등영재원에서 수리정보만 남겨놓고 선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의 인원들이 불안한 심리에 서울대 쪽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했고요. 연대에는 수리정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서울대 쪽으로 수리정보가 몰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좀 줄었어요. 네, 그 이유는 잘하는 애들이 이번에 연대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 이번에 그 시험 볼 때 그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수님이 아이가 들어왔는데 누워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이렇게 네, 좀 흘러 들어갔죠. 어머님들이 약간 그 서울대라고 하는 거에 퀘스천 마크를 좀 그렸어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면접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네, 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사 과정은 네, 서울대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들 그 사사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는 지구과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진행을 하실 때 사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물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서울대는 외부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서울대 자체 내에서 수강했던 친구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어머님, 네, 그 영재 학교에서도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어머님이 나중에 그 영재학교하고 영재교육원 준비를 시키실 때요. 다른 거 말고요. 여기 이 중학교 2학년 7단원에 나오는 수권의 변화 부분은 공부를 꼭 시키셔야 됩니다. 이유가 그 영재학교에서 그 문제를 낼 때 지구과학 문제에서 그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구온난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는 해양입니다. 바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출제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여러 계층으로 시키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태풍이 올 때의 수심에 대한 변화 문제를 갖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문제, 네 문제에다가요, 이런 소형 문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내에서 태풍이 올 때는 현재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깊이 자체가 훨씬 깊어지기 때문에 혼합층과 수온약층의 두께가 서로 좀 달라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놓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갖다 할 때 애들이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단계는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태풍이 왜 이 밑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태풍의 경로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때 기압의 변화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머니 이거를 못 읽어요. 이 등압선을. 네. 이 등압선을 못 읽으니까 일기기호하고 등압선에 대한 부분에 그 간격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게 점진적으로 해서 문제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얘기 좀 다르죠. 연대는 네, 작년에 그 수학 심화가 지원자가 딱 2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연대는 훨씬 월등히 높은데 연대는 지원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름답게 100명 정도씩 지원을 했어요. 이유는 작년 이 지원 인원 자체가 이제 적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연대 자체의 학습이 이제는 고등학교 학습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원을 갖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대에 지원을 할 때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 중등과정 막 들어가는 친구가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서울대는 붙을 수 있어요, 어머님. 실제로 그 붙은 사례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연대는 그렇게 이제 시험을 안 볼 때는 붙었으나 시험을 보는 단계에서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생들 비대면으로 이렇게 애들 면접을 보고 뽑았잖아요. 지필평가 안 보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게 중등 과정에 대한 부분에 학습이 안 됐던 친구가 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힘겹게 다녔죠. 왜? 수업이 중등 과정을 뛰어넘어서 고등 과정을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어머님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친구는 면접을 와서 저희 학원에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중등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고등학습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받았는데 걔가 중학교 수업부터 받겠냐고요. 안 받죠.
안 받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있는 학습만 계속 이게 받다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과학이 고등학교 가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원의 약간 폐해입니다. 그래서 영재원에서 이런 선별 작업을 할 때 운 좋게 붙었다고 했을 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만약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탐구 프로젝트니까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연대같이 이게 학문적으로 다가서는 영재원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해보고 보내셔야 됩니다. 연대 수학 문제예요, 님. 네. 근데 작년에 이제 문제 풀었던 애들이 좀 헷갈렸던 문제들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리고 요런 문제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수학 문제가 아니고, 네, 거의 그 창의 문제 비슷하게 우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이런 문제. 네. 그러니까 애들 스스로들이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노가다 형태처럼 문제를 갖다 풀 수는 있으나,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을 빨리 했던 친구들이 문제 푸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냥 자기가 기본기만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과학 문제 같은 경우는 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뉴턴의 운동 법칙에 관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거는 실제로 그 자연학과 운동에 관한 중학교 3학년 그 물리 수업이 들어가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은 저희가 중학교 교육 과정에 안 나오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통합과학부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간 문제들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볼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볼 수 있게끔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인데 네, 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이탑 교재 사이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 화학 문제로 제시가 되어졌던 이유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 문제냐면 네, 한과형 문제입니다. 영재학교 시험 문제가 그 이제 서과형하고 한과형 문제가 다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 학교가 문제 유형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 시험 문제는 3파트로 나뉘는데 서과형, 한과형, 나머지 학교들. 3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그 6개 학교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그 범주의 예산이 없습니다. 네, 서과형하고 한과형은 예산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갖다 이렇게 내서 정리하는데 한과형 문제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장영실 전형 첫 해에 나온 문제거든요. 근데 어머니 문제 유형이 약간 길어지기는 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게 영재원 문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이 문제를 어디서 보냐면 서울대 영재교육원 시험 문제하고 비슷하고 연대에 나오는 기본 문제들하고 패턴이 비슷합니다. 여기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게 오타가 났는데요. 이거 발생기법이 아니고 발명기법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자료는 발명기법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발명을 안 해본 친구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지금 보고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시를 갖다 드는 건데 뭐 간단하게 이제 투명 페트병을 이용해서 볼록 렌즈를 이용해 태양광을 갖다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가볍게 만드는 거인데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 페트병에 대한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를 경험적으로 안 해본 친구들은 네, 문제를 갖다가 좀 접근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이 페트병에 관계되어진 문제는 영재원부터 영재학교까지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오버스럽게 내면요. 한과형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암모니아 분수 문제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분수 문제 진짜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암모니아 분수 문제의 어떤 다른 패턴으로 설계를 할 때 페트병으로 그 설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페트병은 뭐를 하더라도 다양하게 문제를 갖다 만들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영재원과 영재학교 준비하실 때 페트병에 관련되어진 문제들은 싹 다 기출문제 형태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식 문제인데요. 대화식 문제들도 영재원에서 준하는 문제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본 내용들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휴대폰 배터리를 갖다 사용해가지고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글을 갖다가 이제 적더라도 뭐 간단하게 이제 적으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광합성이고요. 배터리를 사용하는 건 호흡으로 해서 내용을 한 2줄 정도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글을 써본 친구들은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광합성에 비유되어지는 내용에 어떤 부산물들이 생기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충전과 쓰는 거의 용도로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정답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한 표현력이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표현력이 더 좋은 친구를 저는 선발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이 한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험으로 계획해서 내가 해볼 수 있도록 실험 설계까지 하는 것들을 네,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영재원과 영재학교에서 어머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어딜까요? 연대는 딱 한 문제씩 나옵니다. 물화생지. 네, 서울대는 생물하고 지구과학 문제가 60%입니다. 네, 한과형은 네, 화학 문제 2문제, 물리 문제 1문제, 나머지 4문제는 네, 생물하고 지구과학입니다. 그럼 서과형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생물하고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은 언제부터 준비하죠, 어머님? 2학년 네,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부터 준비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영재학교로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언제가 되는 거죠? 3학년인 거죠. 조기 입학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지필평가에 대해서 생물 지구과학 문제를 못 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지금 아까 여기 영재학교를 보내실 어머님이 아까 지금 2분에서 3분 정도 계셨는데 대치동에 어머님 모의고사가 있어요. 네, 대치동 모의고사가 있는데 대치동 모의고사를 보통 180명에서 200명 정도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그 안에서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몇 등 정도가 되면 서과형 지원을 하기가 좀 유리할까요? 1등 빼놓고 네. 몇 등 범주까지 180등도 소신 지원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어머님. 네. 네. 어머님? 몇 등까지? 찍어보세요, 어머님. 이런 땐 찍어야지 언제 찍겠어요, 어머님? 10등. 10등은 여유가 있고요. 보통 이제 좀 여유 있는 그 단계는 15등입니다. 네, 근데 지원을 갖다가 하라고 저희가 이제 부추기는 단계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오면 30등입니다. 네, 30등. 그래서 저는 영재학교 준비할 때 안전하게 이제 좀 합격을 바라보고 지원을 하는 경우는 30등이 제일 네, 바람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시나 이제 그 영재학교에 이제 그 준해서 지원을 갖다가 하실 때 거기서 그 모의고사 성적이 안 되는데 이제 내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소신 지원한다고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어머님. 예, 그리고 지원을 하실 때 아이가 중등 과정에서 학습을 아주 잘했으면 이제 거기서 고등 과정에 대한 부분도 학습을 잘하겠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머님. 예, 그럴 때는 중등 하이탑의 그 최상위 도전 문제 있죠. 네, 그거를 반드시 풀려서 보내세요. 네, 그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상위 도전 문제 정도 풀 수 있으면 이 경영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원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심 사항이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기소개서하고 증빙자를 꾸릴 때 영재원에서 증빙했던 그 자료들도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영재학교 입학 원서 내실 때 저는 더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수학 선생님들이나 과학 선생님들이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력 하나만으로도 추천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영재원도 추천서가요 달라요. 근데 이 영재학교는 추천서에 질문 항목이 하나인데요. 이 영재원은 추천서에 질문 항목이 3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실 때 어머님 요새는 그 추천하고 비추천 이게 아니라 추천이 그냥 보통 추천이 있고요. 적극 추천이 있어요. 근데 적극 추천을 하면 거기에 또 밑에 열려요. 네, 그래서 네, 문항수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선생님이 써야 되는 항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의 그 애로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영재원에서 이 경험이 없으면요, 어머님 중학교에서 추천서를 갖다가 부탁을 드릴 때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걱정만 하세요, 자꾸. 근데 이게 빨리 선생님을 갖다가 찾아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추천서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유가 애들이 여기 그 역삼중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중학교잖아요. 근데 여기 단대도 마찬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한 분이 써야 되는 추천서가 어머님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추천서가 올곧게 이렇게 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조금 약간 내가 뭔가 어필을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같은 회장이나 아니면 이런 영재원이나 학교에서 뭔가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갈 때 아까 대청 같은 경우는 어머님 그 과학 토론 대회 하고 전람회 2가지만 하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명확한 학교들이 있는 반면 명확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대청은 이번에 몇 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역삼중학교는 과학토론대회 어머니 몇 팀 나갈게요? 50팀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이 게임을 하는 학교마다 어머니 이게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네. 네. 어떤 학교는 어머님 1, 2학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3학년한테 상을 주기 때문에 1, 2학년은 상을 아예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경우는 학교에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엄청나게 치열하게 해서 준비해서 가요. 근데 3학년은 나보다 못했는데 상을 받고 있어요. 학년 예우가 있는 학교들은 또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들은 이제 있는데 여기 아까 이런 주변에 있는 학교들 중에 학년 예우 있는 학교들은 이제 웬만한 학교들은 없어졌죠. 대표적인 학교가 여기 원래는 휘문인데 휘문은 과학토론대회를 안 해요. 11월 달에 있는 과학탐구 논술대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뭘 중요시하는가를 네, 보고 추천서를 받으러 갈 때 참고해서 그 자료들을 같이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의 관심에 대한 어떤 관리가 이제 영재교육원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어머니 혹시 생기부 띄워보셨나요? 다들? 아직 안 띄워보셨죠? 생기부를 띄워보세요, 어머님. 생기부 띄워보면 초등학교에서 생기부가 그래도 좀 잘 적혔다라고 그 정리가 되는 생기부는 14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좀 그래도 조금 약간 관심이 좀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11페이지. 왜 그 페이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생기부에 그 적혀야 되는 그 세부 특기 적성 사항하고 그 행특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생기부에서 어머님 그 초등학교 생기부를 적으셨던 선생님들에게 추천서를 받으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기부에 나타난 특성을 보면 누가 추천서를 잘 써줄지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네, 네, 학년이 꽉 차 있는 학년이 있고요. 정말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학년이 있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원 할 때 어머님 그 사립초등학교 애들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생기부에서는. 네. 사립초등학교 애들은 생기부가 초등생기부여도 한양초등학교 빼놓고 나머지 학교들은 많을 경우에는 어머니 2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 나오는 그 부분이 전자상으로 보는 거 말고요. 페이퍼상으로 띄워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어머니 매우 중요해요. 영재학교가 지금 이제 그 한과형을 빼놓고 나머지 1학년, 2학년까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띄워서 어머님 지금 최종 학년인 6학년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관리하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어머님 학교에서 임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 2년 후에 그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애들한테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거 얘기를 해서 학교에서 생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추천서에 대한 그 거부권 행사는 어머님들의 예상을 갖다 뛰어넘어요, 어머님. 내가 믿고 간 선생님이 추천서를 거부를 했을 때 충격은요,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할 때 영재교육원 올해 지원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어머님 얘기를 하세요. 네, 9월 달에 지원할 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학교 갈 때 선생님, 그때 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편하게 그냥 가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이렇게 들이미는 경우엔 선생님께서 그런 추천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많아서 거부를 갖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일단은 그런 거부권 행사 안 하도록 미리 관심 표현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무시는 절대 안 돼요, 어머님. 특히 이제 앞으로 어머님 이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정시 자체나 수시 자체가 이제 등급이 이제 5등급화가 되게 되면 이 일반 고등학교의 그 1등급 범주가 이제 넓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특목고의 1등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특목고는 몇 등급까지가 되냐면 2등급까지가 메인 등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어머님 한 20%가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어머니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요. 학교 네임이에요. 학교 네임. 학교 이름. 네,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학교에서 가능하면 벗어나지 마시고, 네, 거기서 강남권에 있는 학교를 잘 졸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시가 이제 좀 내용 낮춰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갖다 해야 되는 대상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시예요. 그럼 수시는 어머니 학교 생활이잖아요. 그럼 학교 생활이면 학교 생활에서 잘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
역시나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회장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동아리 활동이나 그다음에 거기 뭐 대회나 이런 거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 정시를 다 준비해야 되는 세대가 어머님 자녀분 세대. 네. 괴로워요, 어머님. 네. 이게 정말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어머님, 네, 짜증납니다. 여기 휘문 같은 경우에는 정시 학교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 이 대부분들 수시형 학교는 없어요. 여기 강남권에서. 근데 경기 과중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서초동에 가면 상문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고등학교는 정시가 아니에요. 걔네는 또 수시로 가요. 세화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세화고등학교 엄청 치열하잖아요. 정시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학교 특성 모르고 보냈다가 나중에 이제 입시가 딱 되는 순간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했지? 이 상황이 돼버려요. 여기 어머님 지금 대치동에서 그 가장 탑인 학교가 어디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남학교 여학교 통틀어서 어디일까요? 어머니 영재학교나 과거나 전자사 다 안 되면 보내야 하잖아요. 어디? 어머니 어디? 그렇죠. 휘문이죠. 근데 작년 결과로는 네, 중산입니다. 네, 중산 중동. 네, 바뀌었죠. 왜? 휘문이 그 의대 계열 156명 정도 되어지는 그 부분이 실제 현역이 아니잖아요. 네,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굳이. 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수시 입결이 가장 좋은 학교는 어디일까요? 영재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영재학교 중에 하나. 대구입니다. 네. 근데 어머님,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대구 영재 과학고등학교는요, 이상한 학교예요. 네, 왜냐면 애들 너무 힘들게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애들한테 이상한 거 요구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수시 결과가 입결이 전국 최고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이상한 게 아니라 안 해본 걸 시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물리 1등 하는 친구는 서초동에서 네, 학교 다니던 친구 여학생이 거기 1등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를 갖다 이렇게 많이, 어머님 관심도 없어요. 네, 어머님 관심도 없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뭔가를 이렇게 잘 하는 거에서 아이가 잘 챙겨 다닌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영재학교 준비를 갖다가 하는 건 이제 어머님들이 고입까지를 바라보는 입장인데요. 조금 넓게 보시면 2028 그 대입에 맞춰가지고 내 아이가 어디를 가게 될 건지를 고민하셔서 고입도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지금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정보 쪽 관련해가지고 학과를 선정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영재학교 선발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를 원하지만 영재학교 선발하는 취지는 저희 국내에서 배우는 거 외에 외국 진학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국내 진학에 대한 것만 꿈꾸시면 사실은 영재학교 갈 이유는 없습니다. 네, 일반 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데 영어인데요. 그 영어에서 그 발표 프레젠테이션이 나왔는데 지구 온난화가 나왔어요. 네,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아이들이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어머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면 애들이 이거를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 해보면서 좀 이게 익히는 것들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 도와줍니다. 어머니 참고 삼아서 알고 계세요? 이 고등학교에 이 지금 이런 수행평가를 갖다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번 들어가는 비용은 50입니다. 네. 그리고 생기부에 어머님 그 5줄 적잖아요. 과목마다 50 들어가요, 어머님.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어머님 안 하게끔 하려면 생기부가 어머님 그 과목이 몇 개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다 채우려면 학년마다 채우려면 더 힘들겠죠. 근데 그거를 한다는 거죠, 대치동은.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생기부 내용을 면접 때 또 뜯어봐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뭐냐, 생기부 면접 때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준비되어 있는 애들은 면접 때 그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학원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조절하고 내가 이것들을 해서 시간 애누리가 낭비가 안 되도록
애누리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고등학교 때 안 잡히니까 언제부터 해야 되죠? 지금부터.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제일 좋은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이걸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영재원이나 학교에서 이게 즐겁게 하는 동아리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들여보내서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우리 어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중등영재원은 그러면 이제 준비는 뭐 사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중등영재교육원 준비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내가 가야 될 영재원의 특징을 갖다가 보고 영재원에서 하는 활동들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재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여기서 어머님들께서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이제 조사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영재교육원 준비 과정에서 이 평가 기준이나 선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가? 만약에 지금 여기 다 수학이 지금 다 고등 수학이에요. 그럼 고등 수학으로 가는데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 초등은 수학을 많이 했으면 과학 지원을 시켜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많이 시켰을 때는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시키지만 중등 영재원은 얘기가 달라요. 중등 영재원은 많이 한쪽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중간하게 수학을 했으면 과학 지원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 어중간하게 과학을 한 친구가 수학 지원하겠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 지원을 시킬 수가 있지만 과학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가 수학 지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거는 경험적인 것도 있고, 네, 결과적인 부분에서도 해봤을 때 그런 수치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이거 꺼드릴까요, 어머니? 네. 그 영재원 TV 구독해서 합격한 사례들이 많아서 일단 저희가 올리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이제 저희가 꾸준하게 올리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때는 영재학교 자료들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일기하고 과학일기를 왜 하냐면 그 독서일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서울대 영재교육원 추천도서를 하실 때 최신 책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못 찾아서 못 넣으시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거기 그 생기부에다 넣어야 되는 책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니까 지금 아직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어머님 이제 곧 여름 다가오잖아요. 몇 권 넣으실 거예요, 어머님? 제가 진짜 어머님 그 생기부에 중학교 1학년 때 책 100권 넣은 친구 봤어요. 네, 진짜 그건 생기부에 적혀져 있어요. 컨설팅을 오니까 근데 그 어머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은 어머니 책이 너무 많다고. 네. 네, 왜냐면 책을 100권을 읽으면서 내신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볼 때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시간 저녁에 안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어머님 중학교 3학년 때까지 24권입니다. 학기마다 그럼 몇 권씩 들어가야 되죠? 많으면 한 4권? 네. 그리고 요새는 좀 그래도 오버해서 많이 집어 넣으시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10권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책의 권수가 늘어나면요. 이걸 다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중학교 때 책을 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중학교 때 그 책의 난이도를 낮추면 안 돼요. 이유는 중학교 때는 책의 난이도를 높이는데 그 책에 대한 부분에 이거 다 써서 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또 해야 돼요. 그럼 중학교 때 진로하고 고등학교 때 진로가 다를까요?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책에 대한 수준을 낮추는 것보다 책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서 고등학교 때도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 구축을 해놓는 게 좋으시고 독서 목록은 폴더를 따로 해가지고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정보 쪽은 어머님 책이 뻔해요. 네, 그래서 정보 쪽에 대한 부분들은 꼭 책을 넣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금융공학 책하고요, 어머님. 네, 그리고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나온 책들 중에 애들 정보 쪽 관련하니까 전기 정보 쪽 관련해서 이 책을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그 테슬라 어머님 위인전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테슬라 책 중에 테슬라의 감정이 실려 있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 검은색 표지 책이거든요. 테슬라 치면 나와요, 어머님. 네, 그 책은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그 테슬라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게 뭔가 획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지금의 가치관을 형성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 자체에 대한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의 발달보다는 가치관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시대적인 발달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정보 파트에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컴퓨터는 만들어 놓고 그걸 쓰임새 있게끔 해주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유저거든요. 근데 유저의 입장을 전혀 고려 안 해요. 그거는 컴퓨터를 많이 한 친구들의 그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 완전히 개인적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유저의 입장을 해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인즉슨 그 부분에서 책을 선정을 할 때 내가 읽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리뷰하듯이 내가 나라면 이라는 입장에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책에 대한 선정을 해주시면 책은 100% 성공합니다. 어떤 책이든지 간에. 그리고 책은 지금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근간을 마련을 하시지만 고등부 때는 책을 갖다 읽으실 때요. 최신 트렌디한 책을 갖다 써야 됩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어머님? 왜 최신의 그 책을 갖다 써야 될까요? 면접 때요. 교수님이 알고 있는 책은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진짜 이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책을 내가 교수님께서 읽어보신 책이면 질문이 깊게 들어와요. 딥하게. 그래서 만약에 9월달 입시가 시작되면 최근에 4월달, 5월달에 나온 책들을 대부분들 가게 다 써요. 그래서 책은 가능하면 트렌디한 책들을 갖다 적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지금 애들은 이제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천대학교도 의료영재원이 있고 연세대학교 사사과정에도 의공학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입장에서는 원래 은평구에 의료영재원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료영재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확 쏠리겠죠.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의대 이슈가 이제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영재원도 이제 의료화 되어지는 부분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의대 영재원이 생기면 거기는 보내세요. 이유는 의대 쪽을 가기 위한 열망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의대를 가려면 어머님 뭐를 해야 되죠? 수학, 과학,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머님. 정보를 반드시 시킬 거예요. 이 딱 세 개의 핵심적인 과목들을 거기 안에서 다 시킬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의 이슈가 이제 중요해질 겁니다. 의료영재원 자체에서 이 인공지능 파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파트에 대한 부분의 학습까지도 시킬 수 있어요. 지금 영재원으로 따지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하고 모습이 참 많이 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초등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6, 7월 달에 기본 개념 학습을 하기로 했고요. 네, 중등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에 발표가 되고 나면 창의 문제 수업으로 해서 기본 문제하고 기출 문제로 개념 정리들을 싹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과 진도 수업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애들인데 과학은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본 고등 브릿지 수업까지는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초등 수학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보통 초등 수학을 빨리 하고 온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의 개념 중요 파트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 경향으로 해서 이 수학 수업들을 갖다 따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중에 그 시대 교육하고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 수준 자체 난이도가 어머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평가사항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 거는 쓰지 마세요, 어머님들은. 이건 중등 거를, 이 초등은 지금 현재 중3까지 난이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중등은 고등 난이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따지게 되면 우리 물리원 화원 정도, 그리고 수학으로 따지면 수상수화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 팔리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이거를 갖다 해놨냐면, 전체적인 그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의고사가 쉬어버리면 나중에 가서 이 시험을 망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이거 난이도는 좀 높게 배를 해놨고, 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저희가 그 영재원하고 영재학교 준비시키는 애들 때문에 창의문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8월 수업부터는 이 창의문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적용이 되고요. 이 교재는 직접 집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문제사항으로 따지게 되면 200문제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은 평일하고 주말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시간은 개념, 1시간은 실전으로 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쓰기 연습 시킬 겁니다. 쓰기 연습. 네. 그리고 수요일 날 4시부터 7시, 토요일 날 4시부터 7시. 수업은 8월 달 둘째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휴가 갔다 오면 바로 다음 주부터. 네. 그리고 생물하고 지구과학 개념에 대한 보강은 수업 시간에 별도로 따로 진행합니다.
네, 이거는 핵심 내용들만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총 6회입니다. 네. 그래서 수업 요일은 네, 이렇게 네, 수요일 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지금 하게 되면 여원이 그 과학팀장님이 여기 있는 부분에 토요일 날 수업을 갖다가 저랑 한 타임으로 교차로 네,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 이게 그 시험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에서 지금 하게 되면 여원이 선생님은 오히려 서울대 쪽 입장에서는 맞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세대 입장이 맞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반을 따로 구성해서 동일 시간대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수학은 지금 이제 일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의 시간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4시부터 7시까지 시간이 또 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 삼아서 이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